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의 주요 왕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의 왕들이 요 5명 중에서 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자고요. 차분하게 보자고. 내용이 많지만. 자, 태조의 정책으로 갑시다. 태조는 3대 정책이 나와. 농본, 억상, 억불승유, 4대 교린. 요거는 한 번씩 더 볼 거야. 자, 기본 개념만. 농본, 억상, 농업을 근본으로 하고 상공업은 억제한다, 이런 뜻이야. 억불승유는 쉽지. 불교는 억압하고 유교는 숭상한다, 이런 뜻. 그 다음에 4대 교린, 이거는 외교 정책이야. 그래서 명에 대해서는 4대 정책을 하는 거고 여진과 외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3대 정책은 태조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조선의 기본 정책이야. 그래서 조선의 기본 정책은 어떤 정책이 나오겠어? 이거에 따라서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은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는 거야. 두 번째, 유교를 중시하고 불교 등 기타 다른 종교는 억압하는 정책으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명나라에 대해서는 4대 큰 나라로 섬기지만 오랑캐라고 여기는 북쪽의 여진족과 남쪽의 외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을 쓴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태조 때는요 모든 사람이, 모든 공신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태조와 그의 신임을 얻은 소수 재신 중심의 정치가 행해졌다. 자, 이거는 개관할 때도 보셨죠? 태조 때는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공신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권력을 다 나누어서 행사하지 못하던 시대라는 거야. 태조와 그의 신임을 얻은 소수 고위관료, 재신 또는 재상이라고 돼. 소수 재상 중심의 정치가 행해졌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정도전이야. 정도전을 중심으로 정도전 등 소수 몇몇 재상들이 정치를 주도한 거야. 따라서 여기에 권력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불만이 좀 쌓여가는 시기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그 권력에서 배제됐던 세력 중에서 이 태조의 아들들, 전처의 아들들,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이 있는, 그게 이방원의 형제들이라고. 방우, 방과 이런 방우, 방과, 방간, 방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형제거든. 자, 그래서 그들과 정도전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명과 갈등을 빚었다. 이거 개강 때 했지. 요동 정벌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도전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경복궁을 건설했다는 등 한양을 천도했다는 등은 눈으로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 태조 때 정도전이 추구한 정치도 그렇죠. 재상 중심의 정치. 그런데 결국은 이방원의 형제들과 그래서 갈등을 빚은 거 아니야. 그게 1차 왕자의 난으로 폭발한 거야. 그래서 이방원의 방원과 방간 등이 중심이 되어서 어쨌든 이방원의 형제들과 정도전 간의 갈등이 폭발해서 이방원의 형제들이 결국은 정도전을 제거한 사건. 이걸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도전이 제거당하고 이성계가 여기에 큰 실망을 느꼈대. 그래서 왕위를 물려주는 거야, 아들한테. 그래서 그 다음에 방원이 먼저 왕이 되지 못하고 그 두 번째 자식이 왕이 된다고. 그래서 그게 정종이야. 정종. 그래서 태정, 태세 이렇게 가는데 정종이 왕에 오른다. 그런데 그래서 그 태조하고 태종 그 사이에 정종이라는 왕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큰 힘이 없었다라는 거지. 이방원이 힘이 셌다라는 거야. 정종 때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권력을 독점해 가니까 이제 1차 왕자의 난에 가담했던 이방원의 형제들끼리 또 싸워. 이방원이 권력을 독점하니까 거기에 이제 다른 왕자들이 저항을 한다고. 그걸 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2차 왕자의 난 1400년 태종으로 갔어. 2차 왕자의 난. 이게 정확히는 정종 2년이야. 정종 2년 때. 그래서 이때 2차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방언이가 결국은 승리를 하죠.
방간 이런 사람들을 제거한다고. 그의 형인데 방간을 제거해. 그래서 이걸 2차의 왕자난을 방간박포의 난이라고 돼. 방간박포의 난. 그래서 결국은 권력을 잡고 그 해의 왕에 즉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은 무슨 난으로 왕에 즉위했다?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자, 그리고 이 사람의 타이틀이 뭐라 그랬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추구했지. 그래서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확립시키는 사람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게 타이틀이란 말이야.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확립시켰다. 그거의 구체적인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정책이 뭐다? 하면서 그때 육조 직계제만 미리 보셨죠? 그거 포함해서 하는 거야. 의정부와 육조 직계제 확립, 육조 직계제 줄, 사관원 독립, 외척과 종친 등 배제, 사병 혁파, 신문고 설치. 그거 줄쳐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버려.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 체제를 확립시켰다라는 등,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라는 등. 육조 직계제는 육조의 업무를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는 제도야. 그 다음에 자기의 반대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관원을 독립시켰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장이야. 사관원을 독립시켰다. 사관원 독립. 그 다음에 사병을 혁파했다. 이것도 잘 나오는 저 정도. 사병을 혁파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기타 외척과 종치는 배제했다. 외척, 종치는 등용 이러면 안 돼. 배제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권 강화의 걸림돌이 되는 세력은 거의 다 제거를 해버린단 말이야. 심지어는 처남까지 죽여. 민무구, 민무율 형제. 처남까지 죽인다고. 자,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신문고를 설치했다까지. 신문은 원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직접 고발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때는 정치적으로 좀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자기에게 이방원이가 반대하는 세력의 반란을 백성들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는 제도라는 거야.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의도가 있다 좀. 자, 그래서 이걸 통으로 묶어. 자, 그래서 요거는 어느 왕으로 간다? 태종으로 간다. 이방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그 중에서도 육조 직계제 반드시, 사관원 독립, 사병 혁파 이런 것들은 특히 더 잘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보세요. 그러면 태종으로 가는 거야. 제목은 뭐다?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확립시켰다. 쉽게 말하면 왕권 강화. 그다음에 밑에 보는 거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정책인데 그냥 크게만 봐. 양전사업과 호구조사, 호패법과 인보제 실시. 이것도 알아놔. 주민 감시. 그다음에 과부의 재가 금지, 서울 차별. 억불 정책으로는 뭐 했다? 사원 정리. 그다음에 창덕궁을 건설했다. 그거 눈으로 좀 보라고. 여기서 양전사업과 호구조사, 호패법과 인보제 실시 정도는 좀 알아놔. 좀 더 알아놔. 자, 그래서 태종으로 간다. 자, 그리고 밑에 정도전에 대한 정치 있지? 자, 임금의 자질에는 그 사료지문. 물론 여기 사료지문 편에 또 있어. 근데 중요하고 좀 봐야 된다는 건 여기다 조금 더 실은 거야. 자, 임금의 자질은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일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가장 올바른 경지에 들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보통 삼봉집이라고 했으면 읽지도 말아야 돼. 삼봉이면 정도전이거든. 그럼 정도전에 그린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추구했다? 이게 뭐 말하는 거야? 정도전을 전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 무슨 정치를 추구했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로 갑시다. 육조 직계제. 태종 때
이거는 지금 태종 때 육조직계제 말하는 거야.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육조에 기속시켰다. 처음에 왕은 의정부 재상의 권한이 너무 막중함을 염려하여 없애려고 하였으나 의정부를 없애기는 어려울 듯하여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았다. 이때 이르러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앞으로 의정부는 4대 문서를 작성하는 일과 중재수를 심의하는 일만 하도록 하라. 그리고 의정부의 행정 업무는 6조가 나누어 처리하되 먼저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라. 의정부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6조는 먼저 나에게 여서 나 좋잖아. 나가 왕이지 왕. 태종에게 보고하라. 왕에게 보고하라.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돼. 아 6조직계제구나. 그러면 지금 이거는 태종 때 6조직계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놔. 그러면 이제 이걸 실시한 왕 하면은 태종 때 이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세종으로 갑시다. 세종은요, 이 아버지가 왕권을 확립시켜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유교 정치를 실시하는 거야. 본격적인 유교 정치. 그래서 각종 문물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는 거야. 문물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문장도 크게 먼저 보면 세종의 타이틀은 본격적이고도 모범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해 나갔다. 본격적으로 문물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안정된 왕권으로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재상에게 나누어 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의정부 서사제라고 한다. 자, 이 사람은 육조직계제를 한 거지만 세종은 무엇을 했다?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 그래서 그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와 관련된 사료지문 또 읽읍시다. 그 위로 가서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여기서 그만 읽어도 된다는 소리야. 뭐라 그래서 지금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는 보고하고라는 뜻이거든. 그럼 그만 읽어야지. 6조의 업무를 먼저 의정부에 보고했는데 이걸 의정부 서사제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구나. 답은. 그러면 이 제도를 실시한 왕 세종을 물어보는 거구나.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다시 위로 가셔가지고 세종은 무슨 제도를 실시했다? 의정부 서사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자, 그 다음에 집현전. 당연히 좋잖아. 집현전을 설치한 사람. 집현전. 학문 연구 기구이자 각종 제도 연구하고 다양한 서적을 편찬하는 이 사람이 모범적인 유교 정치, 본격적인 문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이걸 집현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집현전을 설치한 사람이 누구다? 세종이다. 근데 이 사람은 집현전을 설치해서 그 집현전 관리들을 굉장히 총애를 했다는 거야. 아주 보호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집현전 관리들에게는 특혜를 좀 부여했어. 그걸 사가독서제라고 한다. 사가독서제 줄. 그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면 집현전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거야. 사가독서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개념만 알아주세요.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 이렇게 써놓으면 돼. 여기서 사가는 이게 한자겠지? 해석하면 사가는 휴가를 준다는 거야. 휴가를 하사한다. 독서하도록 한다. 그래서 집현전 관리는 너 1년 동안 공부만 해 이런 거지. 너 어디 가서 공부만 해 그냥 독서만. 그래서 휴가를 주어 학문에 전념. 그거 기억해. 그러면 사가 독서제 집현전 관리를 대상으로. 자, 그 다음에 대외정책.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거야. 서북 사군과 동북 육진을 개척했다. 최윤덕과 김종서로 하여금. 그래서 서북 사군 동북 육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지만 뭐 나중에 대외 정책할 때 또 나올 거니까 일단 줄만 쳐 넣으세요. 서북 사군
동북육진, 서북 연필로 간략하게 써놓기만 하고 복잡하면 다 지워버려. 그리고 하고 지워버리고. 서북사구는 압록강에다 서서 압록강이라고 해놓고 동북육진은 두만강이라고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세종 때는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해서 압록강을 개척하고 서북사군 설치, 최윤덕, 두만강을 개척하고 동북육진 김종서 그런 뜻이야. 그리고 머릿속으로 듣기만 해. 이건 의미가 좀 있어. 압록강과 두만강을 확보한 시기라는 거야. 그 말은 지금 오늘날 중국과의 국경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보하였다라는 의미가 된다. 근데 머리로만 듣기만 해. 잊어버려도 돼. 근데 한번 들어놓으세요. 대외관계 때 또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스시마정벌 삼포계양 계약조. 자, 이거는 외구와의 관계야. 자, 그래서 조선정계 대외관계일 때 이걸 볼 거란 말이야. 북방의 여진족에 대해서는 사군과 육지를 개척한 거고 외구에 대해서는 근거지를 한번 정벌했다. 스시마정벌. 거기다 사람만 써놔. 이종무. 그 다음에 외구에 대해서 삼포를 열어준 거야. 그걸 삼포계양. 이거는 무역을 허용해 준 조치야. 그런데 이 외구는 오랑캐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해 준 게 아니거든. 그래서 무역에 제한을 가해서 그거를 계해약조라고 해. 자, 그래서 그 자체만 계속 일단 읽으세요. 지금 안 외워도 됩니다. 지금 읽고 나중에 대외관계 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 때 대외정책 이렇게 나오면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을 확보했다. 그다음에 외구와의 정책하면 이종무로 하여금 근거지를 정벌하게 했다. 삼포를 개항했다. 무역에 제한을 하는 계해약조를 체결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경제, 사회, 문화 때 또 볼 거란 말이야. 미리만 봐두는 거야. 지금 다 외울 생각하지 말고. 자, 공법, 전분육둔법, 연분구둔법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일단 줄쳐놓고 이렇게만 써놔. 전세 제도야. 전세 제도라고 해놔. 토지세. 그래서 전세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공법이란 걸 실시한 거야. 공법, 전분육둔법, 연분구둔법. 전분은 토지 비옥도 들어만 놓으세요. 연분은 풍흉의 정도. 생각을 해 외우지 말고 만약 쓰고 싶으면 쓰세요. 연필로 대신. 그리고 이해하고 다 지워버려.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세종 때 전세제도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전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세종 때 실시한 전세제도는 뭡니다? 두 글자로는 공법.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전분육둔법, 연분구둔법 실시. 그 말은 듣기만 해. 전분은 토지의 비옥도라고 했으니까 세종대왕 때는 토지의 비옥도로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눴다는 소리고 연분은 풍흉의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풍흉에 따라서 9등급을 나눠서 전세를 거둔 거야. 자, 두 번째 개전법은 줄만. 그 다음에 곡물, 진상을, 감경 그것도 줄만. 가볍게 연필로 줄만 쳐놔. 자, 그 다음에 사형죄는 삼심죄 그것도 줄만. 노비의 과도한 형벌 금지 그것도 줄만. 그 다음에 억불정책으로 사원을 36개로 정리. 36개에다가 동그라미 쳐놔. 그 다음에 차라리 지금부터 이 책을 미리미리 알아놔. 농사직설 그거 다 줄쳐놔. 그리고 그걸 좀 펼쳐놓고 외우세요.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의방유치, 향약집성방, 칠정산 등이 편찬된 시기다. 이건 나중에 또 나오긴 하지만 미리부터 잘 나오는 책들이고 아주 중요한 책들이야. 그래서 별표. 그래서 세종대왕 때 농서, 농사직설, 윤리서, 삼강행실도, 의서, 의방유치하고 향약집성방, 역서 하면 칠정산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조로 갑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이 세종 때는 왕권이 안정된 시대고 태종 때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그 안정된 왕권으로 무엇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정부가 조선시대 최고위 공무원들이 속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왕권은 약화될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종 때는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자, 세종대왕 때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이것도 틀린 문장이고, 세종대왕 때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왕권이 약화되었다. 이것도 틀리는 말이야. 세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게 맞는 말이야. 근데 세종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왕대부터는 저절로 스스로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세종과 세조 사이가 문종단종이라고, 문종과 단종이라고,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로 가는 거거든. 세종 때는 괜찮았는데 문종, 단종을 거치면서 왕권이 약화되는 거야. 그러자 어디로 권력이 집중되겠어? 의정부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야. 자, 그래서 이 세조가 거기 보시면 계유정난을 일으킨다 그랬지? 그래서 계유정난 줄쳐놔. 세종 때부터 성장한 사람들, 김종서, 황보인, 그 사람도 줄쳐놔. 김종서, 황보인.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정부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던 거야. 자, 그래서 문종, 단종을 거치면서 왕권이 약화되자 이 김종서, 황보인 등은 어디를 중심으로 정치를 했다? 의정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니까 당연히 왕권은 더 약화되는 현상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외척이라든가 종친들, 왕실 친척들을 다 정치에서 배제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 중에 한 세력이 수양대군이라는 사람도 종친이었다는 거지. 단종의 삼촌이란 말이야. 단종이 수양대군의 조카라고. 그래서 결국 여기에 불만을 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을 제거하는 사건을 일으킨다고, 그걸 계유정난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수양대군과 김종서하고 황보인과 연결되는 사람이 안평대군도 있거든. 안평대군도 써놔 옆에다가. 안평대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때 형제들 간인데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또 이 갈등을 좀 빚었던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얘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 그걸 무슨 정난이라고 한다? 계유정난이라고 한다. 계유정난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유정난하면 바로 수양대군. 그래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았어. 그런데 자기 조카 어린 단종을 그냥 맨 처음에는 이제 왕을 일단 앉히고 자기가 권력을 막 행사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자기 조카를 유배 보낸다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계유정난을 통해서 결국을 장악하고 즉위까지 하더라. 그가 세조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자, 그래서 결국은 세조가 어린 조카를 제거하고서 결국 왕에 오른 사람이었냐? 그래서 세조의 집권에는 반대 세력이 많았다고. 이 태종 이방원의 즉위에도 반대 세력이 좀 물론 있었고, 요때도 반대 세력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세조의 집권에 반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다? 대표적인 게 이징옥의 난, 사육신, 생육신 줄. 그래서 이징옥의 난, 사육신, 생육신. 그리고 사육신에다가는 사육신은 어떤 의미냐면 일단 세조의 집권에 반발해서 죽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 세조의 집권에 반발, 어린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켰던 사람을 사육신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 대표적인 성삼문, 박백년, 하위지 이런 사람들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성삼문 한 사람만 써놔. 사육신에다 성삼문 등 이렇게. 그래서 성삼문의 시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성삼문의 시조가 나오면 바로 이 시기를 말하는 거야. 세조 집권의 반발. 그다음에 생육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지는 않지만, 얘네들도 세조 집권에 반발한 세력인데 죽지는 않지만 관직을 버리고 평생 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생육신이라고 한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써놔. 김시습이라는 사람 써놔. 김시습.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을 쓴 사람이지. 금오신화, 김시습. 그래서 성산문을 중심으로 한 사육신, 그 다음에 평생 야인으로 산 중심으로 하는 생육신, 이런 세력들이 나온 거지. 자, 얘네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다? 세조 집권에 반발한 사람들이다. 반발, 그치? 반발. 자, 그 다음에 이 시에 난 유양소 폐지, 그것도 주셔놔. 그걸 더 알아두세요. 자, 세조가 왕권을, 그러면 이 사람도 결국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사람이야. 그러자 지방 세력이 또 반발하는 거야.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니까. 근데 이 당시에 지방 세력은 유향소를 근거지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유향소를 근거지로 반란이 일어나. 그 이시의 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세조는 유향소를 폐지시켜 버린 거지. 그래서 이시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 폐지, 그거 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공신이나 종칙을 어떻게 했다? 등용줄. 등용에다 동그라미. 태종은 종친은 배제하는 정책을 썼지만 이 세조는 종친을 등용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가려야 돼.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라면 공신이 됐던 뭐 외척이 됐던 종친이 됐던 배제했다, 태종. 그러나 수양대군은 공신이나 총친은 뭐야? 등용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 집현전 폐지, 경영금지, 그거 줄. 오이도청부, 보법, 진관체, 그거 줄. 그리고 그거 한꺼번에 해놓고 별표 쳐놔. 이 사람의 정책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자, 이 사람은 뭘 했느냐라는 거야. 이 사람은 다시 무슨 제도를 실시했다? 이 사람은 무슨 제도를 또 실시했다?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육조직계제는 어떤 제도다? 육조의 업무를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는 제도다.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어느 때 실시되었다? 태종과 세조.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뭘 폐지했다? 집현전을 폐지했다. 집현전 폐지. 뭐 이건 뭐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집현전은 세종 때 설치되는 거지. 근데 수양대군은 폐지시켜 버린다. 왜 그러냐면 이 집현전을 중심으로 세조 집권에 반발한 세력이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집현전 폐지. 자, 그 다음에 또 뭘 금지했다? 경연을 금지했다. 경연을 활성화하면 안 돼. 경연을 금지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오히려 이 사람은 유교를 탄압한 사람이라고. 자기 집권에 반발한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유교를 탄압하고 불교를 거꾸로 보호한 왕이야. 그러면 세조, 누구의 정책에? 조선의 기본 정책에 위배되는 거죠. 태조의 3대 기본 정책에 억불순교 정책이 있다 그랬지. 그거는 태조의 정책뿐만 아니라 조선의 기본 정책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역행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좀 그건 알아둬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오히려 유교를 탄압하고 불교를 보호했다. 그럼 누구로 간다? 세조. 유교 탄압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뭐다? 집현전 폐지, 경연을 금지.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뭘 했을까? 왕권을 강화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육조직계제, 집현전 폐지, 경연금지. 또 뭐가 있어? 오이도청부, 보법, 진관체제. 그거 일단 줄쳐놔. 이거 이제 군사제도인데 뭐 쓸 필요도 없어. 이거 다시 또 볼 거니까. 조선 전기의 중앙군을 오위라고 하거든요. 오위. 그리고 그걸 통수로 했던 기관을 오위도청부라고 하는 거고, 지방군을 진관체제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2개 정도는 좀 알아, 3개 정도는 알아놔. 오위, 보법, 진관체제. 그냥 읽어만 나. 외우라는 건 아니고 다시 할 거예요. 군사제도 할 때.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하고 또 봐. 그러면 더 이해가 가지. 그래서 조선 전기의 군사제도는 거의 어느 왕 때 확립이 된다? 세조 때 확립된다. 그것만 기억해. 그리고 그냥 순서대로 읽어. 오이도청부, 보법, 진관체제. 군사제도니까 어느 왕으로 간다? 세조. 자, 그 다음에 직전법. 그거 줄 아주 중요한 거지만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자, 직전법은 과전법이라는 게 바뀌는 건데, 이거는 이제
토지제도의 변천이야. 그래서 직전법 실시는 세조로 가는 거고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거야. 그냥 연필로 쓰고 나중에 지읍시다.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이렇게만 써놔. 그래서 경제 부분에서 이제 할 거란 말이야.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인데 들어 지금은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인데 그 과전법은 맨 처음에는 전현직 관리에게 주는 제도였단 말이야. 그런데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바뀐다.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결론. 그러면 세조 때 직전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개출양입제 있죠? 그건 줄쳐놔. 횡간과 공안 줄쳐놔. 횡간에다가는 지출표, 공안에다가는 수입표 이렇게. 자, 이건 듣기만 하세요. 뭐냐면 세조 때는 국가 재정을 운영할 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한 거야.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예산을 짤 때 가장 큰 항목이 지출과 수입이란 말이야.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국가에서 내지는 왕실에서 쓸 비용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거둘 세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출이란 지출을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수입은 세금 걷는 거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세조 때는 지출을 먼저 고려해서 그것에 따라서 수입을 책정했어. 그걸 개출양입이라고 해. 개출양입. 자, 출에다 동그라미, 입에다 동그라미. 출은 뭐다? 지출. 입은 뭐다? 수입. 자, 그래서 뭐가 먼저 나와서? 지출. 자, 그래서 이 제도가 지출을 먼저 고려해서 그것에 맞춰서 수입을 걷어들이는 거. 그걸 개출양입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무슨 문서를 먼저 작성해야 돼? 뭐를 먼저 계산해야 돼? 지출할 내용,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지출표를 횡간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수입표를 공안이라고 한다는 거지. 자, 그럼 무슨 문서를 먼저 작성해야 되는 거야? 횡간을 먼저 작성하고 그것에 맞춰서 공안을 작성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개념 정도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불교 보호 줄쳐나 간경도감 원각사 원각사탑 줄쳐나.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같이 이해해. 이거 나중에 또 볼 거지만 이 사람은 조선의 사상적인 기본 정책과 반대로 한 사람이라고 했지 아까. 자, 이 사람은 뭐 유교를 오히려 원래는 억불승유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유교를 탄압하고 불교를 보호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이 딱 나오면 빨리 세조로 가는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유교를 탄압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집현전을 폐지했다. 경연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불교 보호 행위가 뭐냐라는 거야. 간경도감을 설치했다. 원각사와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건립했다. 그런 얘기야. 그냥 들어만 나. 자, 그 다음에 밑에 경국대전과 동국통감 편찬 짝수 그걸 오히려 또 줄쳐놔. 그리고 그걸 미리 지금부터 알아놔. 경국대전과 동국통감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게 편찬되기 시작한 때는 어느 때부터다? 세조 때부터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의 마지막 왕인 성종으로 갑니다. 15세기의 마지막 왕인 성종. 자, 성종은 무엇을 완성시킵니다? 경국대전 완성 줄. 확인해. 경국대전은 어느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하는 거야? 세조 때부터 편찬돼서 성종 때 완성 반포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나눠오세요. 그래서 중앙집권화가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경국대전 완성만 줄쳐놔. 그 다음에 홍문관 설치, 경연 활성화, 독서당제 그거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유교 정치를 강화시키는 왕이야. 세조에다 써놔. 이 사람의 정치를 보통 패도 정치라고 비판을 해. 성종 때 등장한 살인들이. 그래서 패도 정치가 행해졌다. 조선 정기에 모범적인 유교 정치가 행해졌다. 세종. 패도 정치가 시행되었다. 세조로 가는 거야. 이건 힘에 의한 정치를 말하는 거야. 유교 정치에서 왕은 힘에 의한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도덕과 의리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위배됐다고 비판을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패도 정치.
성종 때는 다시 유교 정치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유교 정치 강화 관련되는 예가 뭐냐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홍문관 설치. 홍문관 설치했다. 그 다음에 뭐야? 경연을 강화시켰다. 경연을 강화시켰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독서당제를 실시했다. 독서당제를 실시했다. 그러면 성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하자. 홍문관은요, 이 집현전의 후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현 나중에 통치기구 할 때 보통 집현전하고 홍문관은 기능이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집현전 설치는 세종, 세조 때는 유교 정치를 후퇴시키는 사람이니까 집현전 폐지. 그러다 성종 때는 다시 무슨 이름으로 부활? 홍문관으로 부활. 홍문관 설치. 두 번째, 세조 때는 경연을 금지시켰단 말이야. 근데 성종 때는 경연을 강화. 그 다음에 독서당제는 뭐냐면 그렇게만 써놔. 사가 독서제 계승. 그러면 사가 독서제는 어느 때? 세종 때 실시한 제도 아니야. 집현전 관리를 대상으로 무슨 제도라고 그랬죠?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 그러면 홍문관 독서당제는 성종 때 누구를 대상으로 했겠어? 홍문관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야. 그래서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하게 하는 개념은 똑같은 거지. 계승했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성종 때 독서당제.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또 중요한 거 나온다. 김종직 등 사림을 등용한다. 그것도 반드시 추천하. 자,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세력을 지배 세력은 훈구 세력이라고 한 거지. 그래서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용한다? 사림을 등용하는 왕이다. 이때 등용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김종직이다. 그래서 그 사람 단독으로 정리했었죠. 그래서 김종직 등 사림이 본격적으로 등용되는 시대가 어느 때다? 성종 때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수 광급제. 그것도 중요한 제도인데 줄만 쳐놔 이거. 그리고 내용도 나중에 합시다. 관수 광급제 줄. 그 다음에 오가작통법도 줄. 개념만 알아놔. 오가작통법은 오가가 5집이야. 5집을 묶어서 통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오가작통. 그리고 그 연대 책임을 물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연대 책임이라고 써놔. 그래서 5집을 묶어서 통이라 하고 5집들이 서로 연대 책임을 물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집이 세금을 안 내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 나머지 4집이 나누어서 내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 감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도도 주민을 감시하는 제도야. 그걸 조금 주제로 본다면 태종 때 호패법과 오가작통법 실시했지. 그리고 호패법과 인보제 실시했지. 그 다음에 성종 때 호패법 실시했지. 그리고 호패법 죄송합니다. 다시 태종 때 호패법과 인보제 실시했고 성종 때 오가작통법을 실시했지. 그리고 오가작통법은 인보제가 계승된 거야. 그리고 요 3개의 제도의 공통점은 주민을 감시하는 거야. 그래서 주민들이 함부로 토지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민 방지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래서 개념 알아놔. 그 다음에 도첩제 폐지. 그것도 줄쳐놔. 중요한 거지만 거기다 이렇게 써놔. 출가 금지. 그래서 성종 때 도첩제 폐지라는 내용은 출가, 승려가 되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제도야. 이걸 도첩제 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하고 개념 정도만 지금 미리미리 해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그 밑에 그걸 차라리 더 알아놔. 자, 동국통감 국조 올해의 동문선 동국여지승남 요 4개가 편찬된 게 어느 때다? 성종. 다시 확인한다. 그 중에서 동국통감. 동국통감은 어느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했다? 세조 때부터. 어느 때 완성된다? 성종 때. 그래서 맨 처음 했던 경국대전과 동국통감 같이 다니는 거야. 경국대전과 동국통감은 세조 때부터 편찬돼서 성종 때 완성 반포됩니다. 그리고 기타 국조 올해의 동문선, 동국, 여지, 승남.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거야. 근데 아주 중요한 책들이라고. 자, 그래서 미리 본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를 주로 위주로 한 거죠.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는 나중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정리해 놓으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 5사람을 주로 이제 조선 전기를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공부를 하시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야. 어느 시대나 왕을 삼국 시대부터 그런 거지. 왕을 물어볼 때 정치만 따로 경제만 따로 물어보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한꺼번에 공부를 일단은 하되 다 공부한 다음에 문화평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맨 앞으로 가서. 그러면 이해가 더 되는 거지 그때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십시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에 자주 나오는 왕 5명 전기 주요왕을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